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생활수칙 잘 지키면서 안전한 생활하고 계시죠?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마스크를 깜빡하고 탔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분이 마스크를 챙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잊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비형 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도 끝이 없는 비형 간염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요새 신청해서 잘 맞고들 계시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접종,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서 항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접종자에서는 항체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의학에서 100%라는 게 없기 때문인데요. 비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은 그래도 항체 형성이 잘 되는 안전한 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방 접종 해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몇 번 맞죠?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3회 접종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1회 접종 했다고 하면 한 달 후에 2차 접종하시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3차 접종, 한 사이클 또는 한 세트가 3회 접종이 기본인데, 이렇게 했을 때 성인에서 맞았을 때, 이것도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항체 형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아 때 맞으면 항체가 한 번 맞아도 생기는 애들도 있고 한데, 아무튼 성인에서 보통 80% 항체가 생긴다고 하면 20% 접종자들은 안 생기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접종 하시면 됩니다. 재접종이라는 건 한 번을 더 맞는 게 아니고 보통 한 세트, 한 사이클을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을 더 맞는 거죠. 그래서 2사이클을 맞았는데도 안 생긴다 그러면 포기해야 될 수도 있지만, 약간 변칙을 활용해서 더블, 통상적인 용량의 2배를 접종하거나, 또는 원래 비형 간염 예방 접종을 근육 주사 하거든요. 근데 근육 주사 대신에 피하에 접종을 하게 되면 이 면역 반응이 더 잘 생기기 때문에 피하 주사를 해서 이 항체 형성률이 올라간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죠. 비형 간염 예방접종을 해서 항체 형성을 잘 하려면 가급적 빨리 맞춰라. 그러면 신생아 때 필수 예방접종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생아들한테 예방접종 마치는데, 이제 예전에 맞지 않았던 성인들은 맞아야 되겠죠. 근데 백신이라는 것이 접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성, 지난번에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감염내과 최준영 교수님이 나와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리액토제네시티, 반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이뮤노제네시티, 면역원성. 이 반응성 또는 면역원성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항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소아에서 더 강하다. 그래서 백신은 가급적 어릴 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체라는 것은 외부 항원, 외부 물질에 대한 일종의 방어 무기인데요. 예방접종을 해서 항체가 한번 생기면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혈액 속에서 이 항체 농도, 역가라고 하는데, 역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우 소량의 항체만 들어 있어서 마치 효과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면역 기억이라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기존에 형성되었던 항체 양이 조금밖에 없어도 다시 재자극이 들어오면요, 실제로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우리 몸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밖에 없던 항체 농도가 바이러스가 실제 침입했을 때는 100, 1000 이렇게 매우 양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응은 나이가 적건 많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고 해서 항체가 그 역할을 잘 못한다, 잘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만성 비형 간염으로 병원에 다니시는 분인데 예방접종하면 혹시 항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예방접종, 백신이라는 게 뭡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기 전에 미리 항체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만성 비형 간염 진단을 받은 분들은 바이러스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간에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의 어떤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간염 진단을 받은 분들은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항체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거는 이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이 제거를 하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항체가 생기지 않는 거죠.
복습 한번 다시 할까요? 급성 간염 총론편에서 말씀드렸죠. 급성이라 하면 시간적으로 어떤 우리 몸에서 이상 증상이 생기고 6개월 내에 해결이 되느냐, 6개월 이상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을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급성 비형 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안에 결판이 납니다. 죽느냐 사느냐 결판이 나고 살게 되면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고요. 잘 치유가 되지 않으면 간이 많이 망가져서 간이식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주 드물지만 급성 비형 간염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 비형 간염은 이게 아주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것인데, 만성 비형 간염하고 다르게 급성 비형 간염은 증상을 많이 유발해요. 간이 침묵외장기라고는 하지만 간의 염증이 짧은 시간 안에 염증이 심하게 오면 여러 가지 증상이 오죠. 대표적인 게 메스꺼움. 음식을 먹으면 메스껍고 또 토하기도 하고 배도 아프고 설사도 하고요. 열도 나고 관절통도 생기고 이런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것이 급성 비형 간염입니다. 여기서 간이 침묵외장기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비형 간염이 6개월 이상 계속 있는데도 실제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은 거의 없죠. 대부분의 증상은 피로감인데 피로하지 않은 분들이 뭐 어디 있나요? 모든 질환에서 피로감은 기본적인 거고, 또 질환이 없다고 해도 조금만 신경 쓰거나 잠 못 자거나 뭐 일을 하면 다 피로감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만성 비형 간염에 특이한 증상은 없다. 간이 침묵외장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요 비형 간염의 몇 가지 유형, 또 유형별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비형 간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간편한 생활 보내시고 안녕.